아까 뭐 앞서 1부 때 거래량을 좀 더 제대로 보셔야 된다 좀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을 2012년도서부터 2021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거래량이라고 하는 해가 언제냐면 2012년이에요. 근데 2012년 대비해서 2022년이 최악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12년이 서울 아파트 연간 거래량이 4만 1000건 정도였는데 2022년이 10,000건밖에 안 나왔어요. 최악 중에서 더 최악이죠. 그만큼 2022년이 거래량이 완전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다는 건 그만큼 거래가 안 됐고 대기 수요가 있고 많은 분들이 참고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2023년 상반기에 약간은 몰렸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 2012년이 연간 4만 건이니까 그러면 이런 달달이 해서 기본적으로 한 4,000건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 주어야 된다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3,000건이 올라왔다, 2,000건이 됐다, 뭐 서울 아파트가 500건 거래됐는데 지금 2,000건 거래됐어요. 이런 호들갑 떠시면 큰 어려움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회복은 됐지만 상승된다는 것에 대해선 보장이 되는 데이터는 아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장 돌입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포인트가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야 되고 더불어서 미분양은 계속 감소를 해야 돼요. 근데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악성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PF라든가 오피스텔 사기, 뭐 전세 사기, 빌라 신축 사기. 그래서 전세 신축 빌라 사기 시장에서 지금 오피스텔이 지금 또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거래량만 가지고서 판단하기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상승이 계속되면 서울의 대장 아파트들이 앞으로 더 많이 올라야 돼요. 그러면서 서울의 외곽 부동산 올라야 되고 이런 경기 지역의 부동산 올라야 되고 학군, 뭐 병원 요충지들 올라야 되고 그러면서 중소도시들까지 한 번 더 올라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분양이 지금 소진이 되고 있지 않다. 정말 특정 지역만 소진이 되고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상승기라고 판단을 하기엔 좀 이르고 그러면 반대로 하락기에 좀 도입을 한다는 건 뭐냐. 2009년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2008년에 워낙 많이 빠져서 2009년에 반등을 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요 지역만 완판이 됐고 그러면서 미분양이 그때 증가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거래량은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방 거래 하락, 서울도 거래 하락, 계속 하락을 하면서 박스권에서만 유지가 됐지 상승을 하지 못해서 2013년까지 상당히 많이 어려웠던 시장이었다는 점 인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건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오르는 게 부동산 시장, 그리고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떨어지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다 보니까 시청자님은 지금 이제 1년 반짝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크게 극적인 반등, 뭐 드라마틱한 상승. 그래서 드라마 같은 일은 어디서 일어나요? 드라마에서 일어나요. 영화 같은 일은 영화에서 일어나요. 그걸 자꾸 나를 투입시켜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너무 예측하시면 내 소중한 자산이 날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택 투자를 하실 땐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추이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본다라고 한다면 2008년 9월에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때 서울의 아파트가 1,800건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10월에는 1,500건 거래가 됐고 11월에는 1,100건, 12월에 1,500건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몇 달 안 있고 나서 2009년 1월에는 갑자기 3,000건 됐어요. 2009년 2월에는 4,800건 됐고 2009년 3월에는 5,300건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2009년 4월에는 8,300건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회복된 장이고 상승장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2012년 최악의 거래가 됐던 그 상황에 있을 때도 2,200건이 거래가 됐고 4,000건이 거래가 됐고 6,000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 2021년과 더불어서 특히나 거래량이 낮았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지 정말 좋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키가 170인데 되게 커 보여. 근데 왜 커 보여? 주변이 160이니까 커 보이는 거야. 근데 정말 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착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거래량 3,000건 다가왔어요. 이걸 가지고서 들어가기엔 좀 약간 이를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점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이제 금리적인 부분도 시청자님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동결 분위기지만
경제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지게 되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선택하는 사람에 따른 주관적인 태도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른다 떨어진다 예측을 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펙 같은 경우도 뭐 유가를 지금 뭐 하락 방어하기 위해서 뭐 러시아를 뭐 지원한다는 등 어쨌든 오펙 가입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유가가 급등이 되는 그래서 2010년에도 2011년에도 이런 유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오펙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역 같은 경우도 어렵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550조 투자 지원 사격은 하지만 지금 당장 효과가 나오기보단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모든 것들이 좀 정해지고 향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이룰 수가 있다 보니까 시청자님들은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와 자산 관리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시기가 맞는지 아닌지는 여러 요인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혼자 좀 고민하시기 벅차시다면 저희 부동산 콜센터에 문 두들겨 주시면 되는데요.